솔라나가 130달러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6.59% 폭락.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며칠 전 미국에서 솔라나 현물 ETF가 역사상 처음으로 승인됐다는 거 아시나요?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미국이 인정한 단 3개의 암호화폐 중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왜 가격은 떨어지고 있을까요? 더 충격적인 건 오늘 밤 10시 30분에 발표되는 미국 고용지표 하나가 솔라나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 셧다운으로 6주나 미뤄진 그야말로 시장이 숨죽이고 기다리는 초대형 이벤트죠.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 단순한 차트 분석이 아닙니다. 솔라나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급한 분들을 위해 핵심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솔라나는 지금 3가지 초대형 호재와 4가지 치명적 악재가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호재는 뭐냐고요? 첫째, 미국 ETF 승인으로 기관 자금이 들어올 길이 열렸고, 둘째, 초당 100만 건을 처리하는 신기술 파이어댄서가 곧 적용되며, 셋째, 실제 거래량이 이더리움을 제쳤습니다. 그럼 악재는? 첫째, 과거 6번이나 먹통됐던 전적. 둘째, 5.8억 개 토큰이 곧 풀리는 언락폭탄. 셋째, SEC가 언제든 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 규제 리스크. 넷째, 이더리움 L2들과의 치열한 경쟁입니다. 결국 130달러는 지지선일까요? 저항선일까요? 도대체 솔라나 ETF가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건가요? 2025년 10월 28일은 암호화폐 역사에 기록될 날입니다. 비트와이즈의 솔라나 스테이킹 ETF, 코드명 BS웰이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날이거든요. 이게 왜 대단하냐고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이 TF는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상품인데, 이제 미국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증권 계좌에서 클릭 한 번으로 솔라나를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암호화폐 지갑, 프라이빗 키, 그런 복잡한 거 몰라도 됩니다. 더 중요한 건 이 TF가 100% 솔라나 현물을 직접 보유한다라는 거예요. 파생 상품이 아니라 진짜 솔라나를 사서 금고에 넣어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이 ETF가 스테이킹까지 해서 연 7%의 추가 수익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솔라나는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급의 자산이다 라고 인정한 셈입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이 현물 ETF를 허용한 암호화폐가 단 3개뿐이라는 걸 아시나요? 첫날 거래량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정확한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예상을 뛰어넘었다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이라는 또 다른 거대 자산 운용사도 솔라나 ETF 출시를 앞두고 있죠. 솔라나가 진짜 초당 100만 건을 처리할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점프 크립토라는 천재 개발자 집단이 만든 파이어댄스라는 기술 얘긴데요. 이게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솔라나의 엔진을 완전히 새로 만든 겁니다.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기존 솔라나가 V6 엔진이었다면 파이어댄스는 F1 레이싱카 엔진으로 바꾼 거예요. 2024년 테스트에서 실제로 초당 100만 TPS, 그러니까 1초에 100만 건의 거래를 처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비자카드가 초당 처리할 수 있는 거래가 최대 6만 5천 건입니다. 솔라나는 그 15배를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재 이더리움이 초당 15건, 비트코인이 7건인 걸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속도죠. 더 중요한 건 이 파이어댄서가 C+ 언어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기존 솔라나는 루스트라는 언어로 만들어졌는데 이제 2가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이 생긴 거죠. 왜 이게 중요하냐고요? 한 시스템이 고장 나도 다른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마치 비행기에 엔진이 2개 달린 것처럼요. 2025년 현재 프랭켄댄스라는 하이브리드 버전이 테스트 중이고 곧 본격 적용될 예정입니다. 정말로 솔라나 거래량이 이더리움을 넘어섰나요? 2025년 1월의 어느 날 암호화폐 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솔라나의 24시간 덱스 거래량이 38억 달러를 기록한 거예요. 같은 날 이더리움과 베이스를 합친 거래량보다 많았습니다. 덱스가 뭐냐고요? 탈중앙화 거래소인데 쉽게 말해서 중개인 없이 사용자끼리 직접 거래하는 시장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실제로 사람들이 얼마나 그 블록체인을 사용하는지 보여주는 가장 정직한 지표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시가총액은 조작할 수 있어도 실제 거래량은 속이기 어렵습니다. 수수료를 내면서 거래하는 건데 누가 가짜로 수수료를 내겠어요? 38억 달러가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안 오시죠? 우리나라 코스피 하루 거래 대금이 보통 10조 원, 그러니까 75억 달러 정도입니다. 솔라나 하나의 덱스 거래량이 한국 주식시장의 절반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더리움 신봉자들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주장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게임, NFT, 밈코인 거래의 상당 부분이 솔라나로 옮겨가고 있어요. 왜? 빠르고 싸니까요. 솔라나가 정말 6번이나 멈췄다고요? 그런데도 살아있나요? 네, 충격적이지만 사실입니다. 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솔라나 메인넷이 완전히 멈춘 게 최소 6번,
부분 장애까지 합치면은 10번이 넘습니다. 가장 최근 대형 사고는 2024년 2월 6일이었어요. 무려 5시간 동안 완전히 먹통이었습니다. 5시간이면 뭐 별거 아닌 것 같죠? 천만에요. 블록체인이 5시간 멈춘다는 건 은행이 5시간 동안 문을 닫는 것과 같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억 원어치 솔라나를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움직일 수가 없어요. 가격이 폭락하는 걸 보면서도 팔 수가 없는 거죠. 거래소에서는 거래가 되는데 온체인에서는 꼼짝도 못하는 그야말로 생지옥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냐고요? 솔라나는 속도를 위해 많은 걸 희생했습니다. 보안 검증 과정을 간소화하고 노드 요구사항을 높였죠. 그 결과 빠르긴 한데 한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은 전체가 마비되는 구조적 약점이 있었던 겁니다. 2025년 들어서는 큰 사고가 없다고는 하지만 모니터링 사이트들은 여전히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 장애들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5.8억 개가 풀린다니 그게 가격에 얼마나 영향을 주나요? 자,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솔라나 전체 발행량이 약 5.8억 개인데 이 중 상당 부분이 아직 시장에 안 나왔어요. 초기 투자자, 팀, 재단이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정해진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풀립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아파트 분양할 때 전매 제한 기간 있잖아요. 그것과 비슷합니다. 초기 투자자들이 싸게 산 물량을 바로 팔지 못하게 잠가뒀다가 시간이 지나면 풀어주는 거죠. 문제는 이 물량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매달 수백만 개씩 풀리는데 이게 다 팔 물량이에요. 초기 투자자들은 보통 1달러도 안 되는 가격에 샀거든요. 지금 130달러니까 130배 수익이죠. 안 팔 이유가 있을까요? 실제로 언락 일정이 다가오면은 가격이 떨어지는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똑똑한 투자자들은 이걸 알고 미리 팔고 나가죠. 그럼 가격이 더 떨어지고 패닉셀링이 시작되고 악순환입니다. 더 큰 문제는 정확한 언락 일정과 물량을 일반 투자자들은 알기 어렵다는 거예요. 갑자기 큰 물량이 풀려서 가격이 폭락하는 일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SEC가 솔라나를 증권으로 분류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건 정말 솔라나의 생사를 가를 수 있는 문제입니다. SEC, 그러니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솔라나는 증권이다 라고 판정하면은 게임 끝입니다. 왜냐고요? 증권으로 분류되면은 엄청나게 복잡한 규제를 받아야 해요. 상장 폐지될 수도 있고 거래소들이 취급을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리플 XRP의 그런 고생을 했죠. 실제로 2025년 7월 SEC 문서를 보면 솔라나는 여러 소송에서 미등록 증권으로 언급됐다는 내용이 있어요. 다행히 최근에는 SEC가 조금 물러선 것 같긴 한데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재밌는 건 ETF는 승인하면서도 증권 여부는 확정 안 했다는 거예요. 모순적이죠? ETF 공시문서를 보면 향후 SEC가 솔라나를 증권으로 분류하면 ETF 가치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대문짝만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SEC도 아직 결정 못했다는 거예요. 언제든 뒤집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셈입니다. 솔라나가 이더리움 L2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을까요? 자, 이건 좀 복잡한 얘기인데 최대한 쉽게 설명드릴게요. 이더리움은 느리고 비싸서 레이어2라는 두 층 구조를 만들었어요. 아르비트럼, 옵티미즘, 베이스 같은 게 대표적이죠. 문제는 이 L2들이 점점 빨라지고 싸진다는 겁니다. 솔라나의 장점이 빠르고 싼 건데 L2들도 그걸 따라잡고 있어요. 그럼 솔라나만의 차별점이 뭐가 남죠? 실제 데이터를 보면은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2025년 개발자 유입 통계를 보면 새로 들어오는 개발자 수가 이더리움이 솔라나보다 훨씬 많아요. 개발자가 많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더 많은 앱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 유통량도 이더리움이 압도적입니다. UST, USDC 같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70% 이상이 이더리움 계열에 있어요. 돈이 어디 있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물론 솔라나도 장점이 있죠. 단일 체인이라 사용자 경험이 간단하고 여러 L2를 옮겨 다닐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이더리움 진영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L2 간 연결을 쉽게 만드는 기술을 계속 개발하고 있거든요. 도대체 미국 고용지표가 솔라나랑 무슨 상관인가요? 이거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용이랑 코인이 무슨 상관이라고 하시는데 엄청난 상관이 있어요. 오늘 밤 8시 30분에 발표되는 건 9월 미국 고용지표입니다. 원래 10월 3일에 나왔어야 하는데 정부 셧다운으로 6주나 미뤄진 거예요. 시장이 6주 동안 목말라 했던 데이터라는 거죠. 왜 중요하냐고요? 고용이 약하면은 연준이 금리를 낮춥니다. 달러가 약해집니다. 위험자산 주식 코인 오릅니다. 반대로 고용이 강하면 금리 안 낮춤 달러 강세 코인 하락이죠. 현재 시장 예상은 신규 고용이 5만 명 정도 증가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10만 명 넘으면 와 경제 좋네? 금리 안 낮춤, 코인 폭락입니다.
반대로 마이너스 나오면은 경제 망했네, 금리 확 낮춤, 코인 폭등이고요. 특히 솔라나 같은 알트코인은 비트코인보다 변동성이 커서 이런 매크로 이벤트에 2배에서 3배는 더 크게 반응합니다. 오늘 밤이 솔라나 130달러 지지선을 지킬지 뚫릴지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거예요. 12월에 정말로 금리를 내릴 확률이 얼마나 되나요? 현재 시장에서는 정말 의견이 갈립니다. 로이터가 경제학자들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80%가 12월에 0.25% 인하한다고 답했어요. 그런데 CME 패드워치라는 선물시장 지표는 50% 정도만 인하를 예상합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요? 경제학자들은 고용이 약해지고 있으니 당연히 낮춰야지 라고 보는 반면 실제 돈을 거는 트레이더들은 인플레이션이 아직 안심할 수준이 아니야 라고 보는 거죠. 연준 위원들 발언도 재밌어요. 크리스토퍼 월러라는 이사는 12월 인하는 보험이다 라고 했고, 다른 위원들은 아직 데이터를 더 봐야 한다고 하고 그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0.25%가 뭐 그리 대단하냐고요? 엄청납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0.25% 내려가면 전 세계 자금 수조 달러가 움직입니다. 그 돈의 일부만 암호화폐로 와도 상상이 가시죠? 특히 스테이킹 수익률 7%를 주는 솔라나 이 TF 입장에서는 금리가 낮아질수록 상대적 매력이 커집니다. 은행 예금 금리가 4%인데 솔라나가 7% 준다? 당연히 솔라나 사겠죠. 월스트리트가의 큰 손들은 솔라나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이게 참 재밌는 부분인데요. 월가 기관들이 겉과 속이 다릅니다. 공식 리포트에서는 솔라나 리스크 조심하세요 라고 하면서 정작 자기들은 조용히 사 모으고 있거든요. 비트윗세가 솔라나 ETF 만든 것도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수개월 동안 준비하고 SEC와 협상하고 엄청난 돈을 들였을 거예요. 그냥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란 거죠. 찰스 슈왑 같은 대형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 솔라나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이어 세 번째로 제도권이 인정한 암호화폐라고 명시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도 이제 솔라나 판다는 거죠. 그런데 왜 가격은 안 오르냐고요? 기관들은 똑똑해요. 먼저 가격을 눌러놓고 일반인들이 패닉셀 할 때 싸게 사 모으죠. 130달러가 비싸 보여도 1년 후 500달러 된다면 지금이 박앤세일인 거예요. 실제로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100만 달러 이상 큰 지갑들의 솔라나 보유량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거죠. 여러분은 누구를 믿으시겠어요? 스테이킹으로 정말 연 7%를 받을 수 있나요? 사기 아닌가요?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솔라나 스테이킹은 네트워크 검증에 참여하는 대가로 보상을 받는 정당한 수익 모델이에요. 쉽게 설명하자면 여러분이 솔라나를 스테이킹하면 네트워크 보안을 도와주는 거예요. 은행 경비원 같은 역할이죠. 그 대가로 새로 발행되는 솔라나를 보상으로 받는 겁니다. 현재 솔라나 전체의 약 70%가 스테이킹 되어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대부분의 홀더들이 장기 투자자라는 거죠. 스테이킹하면 바로 팔 수 없거든요. 언스테이킹 하는데 2에서 3일 걸립니다. 7% 수익률이 높아 보이죠? 미국 국채 수익률이 4%대인 걸 생각하면은 확실히 높아요. 하지만 리스크도 있습니다. 솔라나 가격이 떨어지면 7% 받아봤자 원금 손실이 더 크겠죠. 그래도 매력적인 건 복리 효과예요. 매년 7%씩 불어나면 10년 후에는 거의 2배가 됩니다. 물론 10년 동안 솔라나가 살아있다면 말이죠. 개발자들이 정말로 솔라나를 떠나고 있나요? 일렉트릭 캐피털의 2025년 최신 데이터를 보면 상황이 복잡합니다. 전체 개발자 수는 솔라나가 이더리움 다음으로 많아요. 하지만 새로 유입되는 개발자 수는 이더리움이 압도적입니다. 숫자로 보면은 월간 활성 개발자가 이더리움은 약 8,000명, 솔라나는 3,000명 정도예요. 그런데 신규 개발자 증가율은 이더리움이 솔라나의 3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개발자는 블록체인의 미래예요. 개발자가 많으면 더 많은 앱이 나오고 사용자가 늘고 가격이 오르는 선순환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솔라나도 나름의 전략이 있어요. 양보다 질이라고 할까요? 솔라나 개발자들은 평균적으로 더 많은 코드를 커밋하고 더 복잡한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저 실제로 솔라나의 킬러 앱들, 팬텀 지갑, 주피터 덱스, 매직 이든, NFT 맥스 이런 것들이 사용자 경험 면에서는 이더리움 앱들보다 낫다는 평가를 받거든요. 솔라나 덱스에서 하루 38억 달러가 정말로 거래되나요? 네, 디파일라마 데이터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2025년 1월 어느 날 솔라나 덱스들의 24시간 거래량 합계가 38억 달러를 넘었어요. 이 중 대부분이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밈코인입니다. 비온케이, 요와이프, 펍채트 같은 밈코인들이 솔라나에서 미친 듯이 거래되고 있어요. 왜 솔라나일까요? 수수료가 0.01달러도 안 되거든요. 이더리움에서는 한번 거래하는데 10에서 50달러씩 내야 하는데 솔라나는 거의 공짜예요. 당연히 잦은 거래를 하는 트레이더들이 솔라나를 선호하죠. 그리고 속도, 솔라나는 거래가 1초 만에 확정돼요. 이더리움은 1분, 비트코인은 10분 걸리는데 말이죠. 데이트레이더들에게는 생명 같은 차이입니다. 38억 달러라는 숫자 자체도 대단하지만 더 중요한 건 성장률이에요. 1년 전만 해도 하루 5억 달러도 안 됐거든요. 8배 가까이 성장한 거예요.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멀티 클라이언트가 뭔데 그렇게 중요한가요? 이거 정말 기술적인 얘기인데 쉽게 설명드릴게요. 클라이언트는 블록체인을 돌리는 소프트웨어예요. 지금까지 솔라나는 하나의 클라이언트만 있었는데 이제 여러 개를 만드는 거죠.
거예요. 비행기를 생각해 보세요. 엔진이 하나면 고장나면 추락하죠? 그래서 여객기는 엔진을 2개 이상 탑니다. 솔라나도 마찬가지예요. 러스트 클라이언트, 파이어 댄서, 미트릴, 식 이렇게 4개를 준비 중입니다. 이더리움은 이미 이렇게 하고 있어요. get, nethermind, 비수 등 여러 클라이언트가 있죠. 덕분에 한 클라이언트에 버그가 있어도 네트워크는 계속 돌아갑니다. 솔라나가 과거에 자주 멈춘 이유가 뭐였죠? 단일 클라이언트의 버그 때문이었어요. 이제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거예요. 성공한다면 또 멈춘 솔라나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겠죠. 2025년 말까지 이 멀티 클라이언트 전략이 완성된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큰 사고 없이 잘 진행된다면 솔라나의 신뢰도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SEC가 정말로 솔라나에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나요? 2025년 초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SEC가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소송 문서에서 솔라나를 증권이라고 명시했던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SEC가 한 발 물러섰다는 신호거든요.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솔라나 증권이라고 못 박지는 않겠다라는 거죠. 더 중요한 건 ETF 승인이에요. SEC가 솔라나를 증권으로 본다면 ETF를 승인했을 리가 없잖아요. 모순이죠. 이건 SEC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린다는 증거예요. 트럼프 행정부의 영향도 있을 겁니다. 새 정부가 암호화폐에 우호적이라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고 SEC 위원장도 바뀔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규제 환경이 180도 달라질 수 있죠. 물론 아직 안심하긴 일러요. ETF 공시 문서에도 규제 리스크를 크게 경고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방향성은 분명히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130달러가 정말로 중요한 가격인가요? 차트를 보면은 130달러는 정말 중요한 심리적 지지선입니다. 2024년 11월 반등 시작점이었고 여러 번 테스트됐지만 뚫리지 않았던 가격이에요. 테크니컬하게 보면은 130달러는 200일 이동평균선과 거의 일치해요.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죠. 여기를 뚫리면 다음 지지선은 100달러입니다. 온체인 데이터도 흥미로워요. 130에서 135달러 구간에 엄청난 매수 주문이 쌓여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130달러면 싸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130달러를 못 뚫고 올라간다면 다음 저항선은 180달러예요. 그 사이에 큰 매물대가 없거든요. 쭉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밤 고용지표 발표 후 130달러를 지킬지 뚫릴지 이게 앞으로 몇 개월의 방향을 결정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솔라나를 분석해 봤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 볼게요. 시나리오 1, 솔라나 500달러, 상승 70% 확률. 오늘 밤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약하게 나오고 12월 금리 인하가 확정되면서 2025년 상반기까지 유동성 파티가 계속됩니다. 파이어 던서가 성공적으로 적용되고 네트워크 장애 없이 6개월을 버티면서 신뢰를 회복합니다. 더 많은 기관들이 솔라나 UTF를 출시하고 수조 원의 자금이 유입됩니다. 개발자들이 킬러 앱을 만들어내고 진짜 이더리움 킬러가 됩니다. 500달러 충분히 가능합니다. 시나리오 2, 솔라나 50달러, 하락 30% 확률. 하지만 만약 또 한 번 네트워크가 며칠씩 멈춘다면 SEC가 갑자기 솔라나는 증권이다라고 선언한다면 대규모 얼락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진다면 이더리움 L2들이 솔라나보다 더 빠르고 싸진다면 개발자들이 떠나고 유령 체인이 된다면 50달러도 비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라나는 충분히 살아남을 겁니다. 미국이 ETF까지 승인했는데 쉽게 죽게 놔두겠어요? 하지만 이더리움을 넘는다는 건 글쎄요. 130달러는 나쁘지 않은 가격인 것 같아요. 100달러 밑으로 가면 분할 매수, 180달러 넘어가면 일부 익절. 이게 현명한 전략 아닐까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암호화폐는 여러분이 잃어도 되는 돈으로만 투자하세요. 특히 솔라나처럼 변동성 큰 알트코인은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밤 8시 30분 운명의 시간입니다. 과연 솔라나는 130달러를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투자는 혼자 버티기보다 함께 준비하는 것이 멘탈적으로도 훨씬 좋습니다. 코인시황 커뮤니티에는 코인시황, 브리핑, 선물 현물 타점, 포지션 변화 정보,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면서 같이 버티는 사람들이 모여있고 코인 시장에 대해 많은 것들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입 조건은 없고 100% 다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다면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